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일요일이고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다음 주면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7말 8초 해서 이제 휴가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저 역시 7월 말부터 해서 8월 첫째 주까지 9일 동안 휴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뭐 호텔비라든지 뭐 물론 기름값도 비싸고 뭐 항공료도 비싼 것 같고 뭐 어딜 가나 이 돈 쓸 일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경남 고성에 어떤 호텔을 예약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하필 경남 고성이냐고요? 인근에 통영도 있고 그리고 남해를 한 바퀴 돌고 특히나 제가 이 경남 고성에 있는 호텔은 정말 머리를 식힐 때쯤이면 한 번씩 가서 묵곤 하는데 거기에 사우나가 워낙 잘 돼 있고요. 일단 물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인근에 이 무한리필 장어집이 있는데 제가 무한리필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집이 이 장어집 치고는 또 맛도 괜찮고 또 무한리필이다 보니까 예,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도 갈 겸 그리고 그 호텔에서 주는 아침 조식이 또 나름 괜찮거든요. 가성비가 괜찮아서 이번 휴가 때는 일단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려고 합니다. 어, 요즘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로써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까지 이 물가 인상 압력, 그리고 이 금리 인상,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 증시가 많이 변동성이 컸다면, 근데 이것도 너무나도, 어, 내성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증시에서도 지속적인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닌 듯이 이게 계속 지배적으로 악재처럼 반영이 되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물가 상승 압력, 그에 따른 금리 인상, 또 그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증시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4, 5, 6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이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기대치보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우리 코스피 또 국내 증시 전반을 좀 뒷받침해줬죠. 어, 앞으로도 이 속속 발표하는 이 상장 기업들의 이 2분기 실적 예측치보다도 좋게 나온다면 증시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예측치만큼 정도만 나오더라도 증시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특히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조금 어둡게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아마 이 주가 반등 그리고 실적 반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그래도 나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이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2.5% 가까이 빠졌고 특히나 인텔 그죠? 이 시스템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1위 기업이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 정도 빠졌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 3위 기업이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6% 정도 빠지게 되면서 아마
월요일 날 오전장부터는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업종의 하락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갭하락으로 시작을 하지 않겠나. 물론 뭐 장중에 미 선물 지수가 반등을 한다든지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또 최근까지 어느 정도 우리 증시도 호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전장에는 갭 하락할지언정 장막판에는 그래도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 마감하지 않겠나, 뭐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번에 한번 분석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역시나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 종목들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이 반도체 장비주인 이 원익 IPS를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락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이 장비주들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이유를 아실 겁니다. 뭐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 이 시설 투자를 줄일 거다. 또 시설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이 반도체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크게 빠졌죠. 그런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진 겁니다. 이 단기 급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6월 한 달만 해도 거의 30% 이상, 예,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7월 들어서 이 반도체 주들의 어떠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탓일까요? 또 특히나 삼성전자의 2분기 호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반도체 업종의 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또 그로 인해서 최근까지 이 바닥에서 상당 부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전히 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현 시점에서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했고 그 가운데서도 제가 지난번에 분석 영상을 올린 원익 IPS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그리고 소제목으로 지금이 역사적 저점 구간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익 IPS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는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로서 2016년 5월에 재상장을 했고요. 분할 전 회사인 이 원익 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솔라 장비의 제조 사업 부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2월에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으로 국내 대형 장비 기업으로 도약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 구성은 제품 안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솔라셀 제조 장비고요. 이게 88%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장비 및 장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그리고 기술 용역 등이 11% 매출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익 IPS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실적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익 IPS의 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1년 실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기준으로 해서 21년 원익 IPS의 영업이익은 16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년 대비 16.7% 증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년 대비 13% 늘어난 1조
2,323억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351억 원으로 전년보다 48.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실적이 괜찮았죠. 자, 밑에서도 제가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1년에. 자, 그런데 자, 여기에는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21년 4분기에는 적자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는 적자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컨센을 상당히 하회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자, 21년 4분기는 컨센서스를 하회 발표했는데 이 반도체 고객 사양 매출 인식이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으로 다음 해로 지연되었고, 그리고 예상보다도 높은 임직원 성과급 비용이 원인이었다. 일회성 원인이었다. 그죠? 아무튼 21년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22년 실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22년 실적 중에서도 일단 1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1분기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0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그러니까 21년 1분기 대비 9.15%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18.02% 감소한 2,086억 5,800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5.92% 줄어든 215억 6,4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2년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감소한 실적, 이렇게 실적 부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요 장비 부품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원익 IPS 장비의 인도 시점 역시 지연돼서 매출 반영 시점이 2분기로 밀린 탓이다. 그러니까 1분기에 실적이 잡혔어야 되는데 이게 주요 장비 부품 공급난이 지속이 되면서 원익 IPS 장비 인도 시점이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로 밀리게 되면서 실적 자체가 2분기로 밀렸다. 그죠? 이렇게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증권사 예측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FN 가이드,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 컨센서스를 약간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최근 증권사에서 예측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2분기 실적 예측입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1년 2분기 대비 각각 37% 그리고 65.4%, 그러니까 매출액이 37% 하락,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4% 하락 해서 매출액은 2,72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9억 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분기, 그러니까 22년 1분기죠.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31%, 영업이익은 5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삼성전자 평택 2공장 이 P2라고 하거든요. 평택 2공장 이 P2와 SK 하이닉스 2000 공장을 M6라고 하는데 M6에 공급한 장비 매출이 2분기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을 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의 이 P3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이 P3 장비 매출 인식 일부가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로 이연되면서 기존의 시장 컨센을 약간은 하회할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이 P3는 평택 3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 3공장에서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이 장비 매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일부가 2분기가 아닌 3분기로 이연되면서
그죠? 2분기 실적이 당초에 이 예측치보다는 약간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원익 IPS의 이 주가 급락과 관련된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의 이 평택 3공장 P3에 관련한 이 투자가 축소, 그리고 양산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2023년 이 투자 금액 축소 등의 이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알려진 내용이죠. 네. 하여튼 뭐 이 원익 IPS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 업종 뭐 대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이 P3의 투자 축소, 그리고 양산 지연,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뭐 투자 금액 축소 발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17 공장 증설도 지금 상당 부분 연기했다. 뭐 이런 부정적인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해서 현재 주가를 지금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자, 6월 이후에 무려 마이너스 22%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최근에 상당히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22% 하락률입니다. 자, 7월 13일 최근 저점인데, 이 최근 저점이 27,400원이었는데, 이 7월 13일 27,400원 이후에 현재 플러스 14% 상승한 31,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이 7월 13일까지 엄청나게 30% 이상 크게 급락을 했었다. 낙폭 과대였다. 그죠? 물론 뭐 제 방송을 언제 시청하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이 31,300원이 아니라 31,300원보다도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6월 이후의 하락률이 현재는 마이너스 22% 하락률의 구간에 있고, 이마저도 지금 어느 정도 7월 13일자의 이 바닥 27,400원, 직전 저점이 27,400원에서 14% 상승한 구간에 있는 만큼 현재는 낙폭 과대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다.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익 IPS가요, 이 장비 업체에서는 이 뭐랄까 매머드급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아무리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시설 투자와 관련된 이 축소, 이 전망, 그리고 축소와 관련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한 달 반여 만에 30% 이상 급락을 하고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역시 상당히 많이 빠진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IPS의 현황이죠. 지금 자,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재무건전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재무건전성. 자, 재무 비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재무건전성을 보시려면 뭘 가장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 부채 비율을 가장 먼저 보죠. 일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죠?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곱하기 100%죠. 자, 기준을 100%를 가지고 100% 아래에 있으면은 좀 안정적이다. 100% 이상 있으면은 좀 불안전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원익 IPS의 부채 비율은 50 아래에 있습니다. 50% 아래에 있는 만큼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근데 요거 좀 아쉬운 건데, 원익 IPS의 당좌 비율, 그죠? 당좌 비율은 또 뭐냐 하면은 이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 해서 이렇게 구하는 공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는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 즉 이 유동부채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것도 100%를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안정적이다, 100%보다 낮으면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좌 비율은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재무 비율 가운데,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은 낮아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당좌 비율도 낮아서 실제 이 순자산 대비해서 부채 규모는 작지만, 자, 유동부채 대비 당좌 자산, 즉 현금성 자산도 낮은 편이다, 작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재무 건전성은 괜찮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 낮은 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좋다. 그래서 원익 IPS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원익 IPS와 관련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뭐 제 투자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제 의견에 뭐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 있고, 또 나름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한 이 투자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현재 주가는, 자, 대부분의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는 주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악재를 반영을 하더라도 이 원익 IPS의 올해 매분기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현주가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 자, 밸류에이션,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의 측정 지표는 대표적으로 두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 지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PER 지표고요. 두 번째는 PBR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뭐 PBR까지는 뭐 사실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받고 있는지, 그죠?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ER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자, 밸류에이션은 현재 PER이 지금 원익 IPS는 10.89배고요. 자, 12MF PER, 그러니까 현재 1분기 실적 나왔고 2분기 실적 잠정치가 나왔는데, 이 예측치를 토대로 해서 12개월을 실적 컨센을 감안을 해서 PER을 구했을 때는 10.07 수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는 업종 평균 대비 상당히 하회하는 낮은 PER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고로 업종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PER 수준이 10배 수준에서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고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측정한 이 PER 배수는 팬가이드의 전망치를 토대로 해서 이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실제 나오고 나서는 약간의 이 PER에 대한 이 값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공정의 이 미세화로 지금 상당히 공정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나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도 이 D램 설비 투자에 더욱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역시나 원익 IPS 같은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은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종 가운데서도 이 원익 IPS의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원익 IPS는 대표적 발주처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고, 그죠? 그리고 원익 IPS의 이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제품 매출 비중에서 수출 비중이 지금 4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내수가 약 60에서 65, 그리고 수출 비중이 약 35에서 40.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죠. 자, 이렇다면 현재 이 고환율 기조, 현재 지금 1310원대지 않습니까? 현재와 같은 환율 수준에서는 역시나 이 환차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 원익 IPS의 수익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세를 줄 수가 있다. 플러스 요인이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주가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이후에 이 마이너스 22% 하락률입니다. 현재까지. 최근 14%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고점 대비 현재 수준이 마이너스 22% 구간에 있다. 그러면 단기 급락의 거의 낙폭 과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끝으로 투자 아이디어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차입 비용, 즉 이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 마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역시나 낮은 부채 비율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장점일 수밖에 없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50% 아래 수준에 있다. 상당히 재무건전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 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4분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기 순이익을 상당히 높게 거두었다 보니까 이 자기 자본 대비 이 순이익률인 이 ROE가 19%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실적이 이 실적 컨센보다도 오히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ROE를 산출을 해보면 현재 19%보다는 상당히 낮아지는 약 10에서 12% 수준까지 조금 떨어지는 ROE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아마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 전망이 있기 때문에 ROE 역시 상당히 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참고로 지금 2분기의 영업이익도 어찌됐든 1분기보다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게 사실이고, 지금 3분기 실적 예측도 모 증권사에서 한 게 있는데, 참고로 6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2분기보다도 3분기가 실적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적뿐만이 아니고 주가 반등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져가지 않겠나. 또 최근에 27,400원이었나요? 지금 7월 13일 저점이 상당히 바닥을 찍고, 그래도 현재까지 14%또 단기 급등을 한 만큼 확실히 이 원익 IPS의 이 뭐랄까요, 이 탄력성, 주가 탄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증시 안정화 시기에서는
확실히 빠져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V자 반등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원익 IPS의 전망입니다. 자,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로 앞서 말씀드렸죠. 자,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이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한 금액을 상당 부분 더 투자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요 발주처에서 이 설비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역시나 이 원익 IP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보통 반도체 이 장비주의 주가는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보다도,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보다도 오히려 이 투자가 개시되는 시점,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시설 투자가 진행되는 시점, 시작되는 시점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실적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될 것이고, 이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확실히 이 실적 바닥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는 실적 개선만 남았다라는 어떠한 뭐랄까요, 심리가 이 시장에 깔리게 되면서 이 주가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분기에 예상이 됐던 SK하이닉스의 M15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P3향 이 장비 매출의 인식 시점이 각각 4분기와 그리고 내년 1분기로 이 지연될 전망도 현재 보이기 때문에 이 주가 반등의 속도와 이 시점이 약간 느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2023년에는 2022년에 양산이 지연된 삼성전자의 평택 P3, 평택 3공장이죠. 투자와 이 고객들의 이 신규 투자가 진행되면서 이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 그래도 확실시된다. 그러니까 23년의 실적 성장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주식 시장의 이 주가는 선행지수라고도 불리는데, 이 선행지수가 몇 개월 앞이냐? 6개월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 정도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주가가 반응을 하냐면은 거의 뭐 7, 8월, 8, 9월부터는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앞으로의 이 실적 상승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바닥이다. 현재가 가장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 현재 주가는 대부분의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4월달, 5월달, 6월달 해서 발표한 이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이 반도체 업종이 참고로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4월, 5월, 6월에 보면.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괜찮다. 그죠?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주변에서는 뭐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인 이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 시 이 반도체 업종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축소해라,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던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수출과 관련해서 지표를 보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4월, 5월, 6월 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이 수출입 동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믿을 거는 반도체 업종밖에 없다. 그러면 비중 축소가 아니라 비중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저가 매수, 저가 추매로 인해서 비중 확대를 해서 홀딩을 해서
그죠? 앞으로 또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또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할 때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비중 축소보다는 저가 추매를 통해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반도체 장비 업종,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 역시나 리스크가 있죠. 특히나 원익 IPS도 물론이죠. 자,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감과 그로 인해서 PC, 모바일 등의 이 IT 세트 수요 부진으로 하반기 메모리 업체들의 이 신규 투자 규모는 축소되거나 투자 속도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이 P3 투자 축소 가능성,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청주의 이 M17 증설 계획이 보류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투자 규모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 장비업체들의 이 실적 부진도 예상이 또 되고 또 이 부분이 또 주가에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리스크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저점, 뭐 거의 바닥권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뭐 최근에 14% 정도 바닥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는 우상향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는 이 고객사 투자가 상당 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도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드러난 악재다. 그래서 이게 크게 악재로 앞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게 리스크라고 이렇게 설명은 또 드릴 수밖에 없죠. 드려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원익 IPS의 이 밸류에이션. 앞서서도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 지표는 대표적으로 이 멀티플 지표인 PER과 PBR로서 보통 측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닥 업종이잖아요. 코스닥 IT 업종이잖아요. 물론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도 하는데 이 코스닥 IT 업종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 PBR 수준보다는 오히려 실적과 관련한 이 PER 수준을 살펴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코스닥 업종들이 PBR이 크게 높다 낮다를 가지고 밸류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 대비 주가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보통 논하게 되는데, 자, 원익 IPS의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 자, PER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현재 실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PER 10.6배고 그리고 12MF 현재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1년을 예측을 했을 때의 이 실적 컨센서스를 토대로 한 PER를 살펴보면 9.16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업종 대비 저평가 구간이자 이 역사적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실적 부진과 이 부정적 전망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은 원익 IPS를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앞으로 만약에 6개월을 보유를 목표로 했을 때 목표가 41,000원을 제시를 하고요. 이는 30%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이고요. 참고로 제가 손절가를 여러분들께 사실 말씀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한 번씩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이 손절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은 손절가는 없습니다. 손절가는 없고 오히려 손절가에서 오히려 저가 추매를 하십시오 그냥. 예. 자, 이렇게 제가 적었죠. 직전 저점 하향 이탈 시 오히려 추매가 바람직하지 이 손절할 가격대가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익 IPS의 현 시점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어떻게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